대한민국이 뚱뚱해지고 있다. 20년 전 성인 4명 중 1명이던 비만 인구는 이제 3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도비만의 유병률은 약 4.7%로 65만 명에 달한다고. 문제는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음식을 적게 먹어도 열심히 운동을 해도 살을 빼기 어렵다는 것. 결국 고도비만의 유일한 해결책은 위의 크기를 줄이고 호르몬 체계를 교정하는 비만대사 수술뿐이라는데 비만도 병이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체중 감량과 만성질환의 치료,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 알아보자. 네, 새해 들어 단골 소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연이나 금주, 운동, 다이어트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새해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네. 꾸준히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내가 좀 살이 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네. 살과의 전쟁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비만이 고혈압과 당뇨병, 협심증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씨, 이현 씨. 네.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네. 과연 그럼 성인 몇 명 가운데 한 명이 비만 인구일까요? 아, 보기가 없죠. 네. 그냥 제 생각에는 주관식, 여기 네. 주관식, 여기 한 10분 정도 계시니까 그렇죠. 네. 뭐 다 날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비만이 아닐까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내장 비만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헬스장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내장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은 비만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예은 씨가 좀 가까워요. 네.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 아이고. 우리나라가 비만 공화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드는데요. 네. 오늘은 그래서 2020 살과의 전쟁,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병원 가정의학과 서영선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살찌는 게 단순히 이제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비만을 크게 보면 생활 습관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병에서 비롯되는 병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과잉 섭취했을 경우, 운동이 부족했을 경우, 아니면 과로나 스트레스, 아니면 흡연, 음주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비만이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비만이 결국은 비만과 관련 고혈압, 비만과 관련되는 당뇨병, 비만과 관련되는 이상지질혈증, 비만과 관련되는 동맥경화증, 비만과 관련되는 협심증, 비만과 관련되는 심근경색증 이런 병들, 뇌졸중 또는 퇴행성 관절염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많은 암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까지 그럼 그렇죠. 비만이 원인이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 WHO에서 연구한 통계 자료를 보면 현재 전 세계 암 원인의 30%가 네. 비만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보면 흡연 아니면 그 비형 간염균 보균자 아니면 인두 유종 바이러스 자궁경부암 관련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알려진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비만과 관련된 암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더 자세하게 보면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만은 성인 3명 중에 1명 꼴로 비만이고 그 비만이 결국은 고혈압 환자의 약 반, 네.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반, 골관절염 환자의 반 정도, 당뇨병 환자의 거의 반 정도가 비만일 정도로 무섭고요. 이게 결국은 그 비만이 무서운 이유는 결국은 이제 사망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과 관련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특히 유방암이랄지 대장암이랄지 자궁 내막암 이런 암들, 그다음 뇌졸중 관련되는 부분들, 심장병, 당뇨병 이런 부분들이 10대 암 사망 원인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게 대부분 비만과 관련되는 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데요. 비만이 암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이 합병증을 유발하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진짜 이 비만을 병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뭐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비만이라고 말하면 지방 흡입 수술을 한 미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비만, 네. 복부 내장 지방 관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을 나눠보면 실제로 체중을 얼마나 빼야 될까, 비만을 치료할 때 필요한 부분이 결국 혈압을 좋게 하고 혈당을 좋게 하고 이런 부분과 다 관련되어집니다. 당뇨를 좋게 하고 체중을 빼면 뺄수록 당화 혈색소는 많이 떨어지게 되어지고요. 콜레스테롤 관련되는 부분도 체중을 빼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중성지방도 감소하고 저밀도 지방도 감소하고 대신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많이 올라가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연과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과는 놀지도 마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살을 빼기 참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또 얼마 전부터 헬스를 시작했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예. 궁금한 게 순수 지방 1kg을 빼려면 좀 어느 만큼의 칼로리를 소비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순수 지방 1kg 하면 그 1000mg,1000g이죠. 네. 지방. 학교 때 다 배웠던 지방, 단백질, 양이 탄수화물.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게 이제 네. 그 보면 1kg이라면 이 정도 양이 네. 되어지는데 그게 예. 칼로리로 계산하면 아.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9,000칼로리가 9,000kcal. 네.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이런 우리 체중으로 말하면 체중은 사실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있고 무기질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1kg과 체중 1kg은 조금은 달라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나는 어제 잘 먹었는데 1kg 불어났다? 아니면 사우나 가서 땀 뺐는데 1kg 빠졌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그게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게 되면 오늘 점심, 저녁은 뭐 드시는 거 예측해 보면 국을 먹고 밥을 먹고 반찬을 먹단 말이죠. 그 무게 자체가 1kg 좀 돼요. 1kg이. 1kg 먹고 난 다음에 내 1kg 불어났다 말할 수 있을까요? 섭취한 칼로리는 한 700~800칼로리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학술적으로 보면 지방 1kg을 빼기 위해서는 며칠을 굶어야 될까? 지방 1kg이 9,000kcal인데 네. 얼마나 굶어야 될까? 이렇게 해보면 쉽게 답을 그냥 하루 그거 쉽지 않죠. 이틀이면 뭐 싹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1kg 정도는. 대부분 예. 굶는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네. 한 끼 굶으면 되겠지. 예. 한 끼 굶어서 빠지는 것은 대부분 수분입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굶어서 순수한 지방 1kg을 빼기 위해서는 성인이 4.5일을 굶어야 돼요. 아유, 저는 못 뺄 것 같아요. 세상에 저도요. 요거는 4.5일인데 이거를 체중으로 한 사람은 조금 체중 1kg도 한 3.5일 정도 되어집니다. 아. 그래서 요것을 다시 더 보면 어떤 운동이 좋으냐, 뭐 다이어트가 좋으냐 할 때 이걸 운동으로 말하면 운동으로도 지방 1kg를 빼기 위해서는 9,000칼로리가 있는데 이거를 걷기로 환산하면 35시간. 아. 그럼 교수님 쉬지 않고 쉬지 않고 35시간을 걸어야지 네. 빠지는 그렇죠. 양인가요?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쉽게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체중 7,000kcal가 1kg이 되어지는데 요거를 밥으로 환산하면 밥 23공기, 사과 35개, 라면 14개, 믹스커피 140잔, 운동하면 뭐 35시간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3공기 먹다가 2공기 먹으면 23일 후에 1kg이 빠지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많은 분들이 한 끼 굶고 2끼 굶고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 많이 나오지만 내가 한 달 동안 잘 굶으면 10kg도 뺄 수 있겠거니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빼보면 쉽지 않습니다. 한 달 지속하기도 어렵고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다시 옛날 습관 돌아가니까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는 한 1~2kg 빠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고 마음을 굳게 잡수셔야 2~3kg를 뺄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좀 비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많은 분들을 이렇게 통계 자료에 나옵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이제 성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체중 감량했나요? 시도했나요? 물어보면 역시 3명 중에 1명 걸로 시도했대요. 그중에 실제로 내가 1kg에서 뺐는 사람은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중에 무슨 방법을 했느냐 보면 뭐 운동을 했다, 식사를 적게 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다, 뭐 약을 먹었다 이래 했는데 그중에 효과 있는 거는 결국 식욕 억제제 복용하거나 운동하거나 그 다른 방법들은 지속성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체중이 예를 들어서 당뇨를 좋게 하고 혈압을 좋게 하고 이상지질 혈증을 좋게 하려면 많은 체중 감량을 필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운동만 해서 식사만 줄여서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찌는 건 참 쉬운데 네. 빼는 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이런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비만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설날 아침부터 언니가 집을 나가다니 무슨 말이에요, 네? 천재야, 이거 좀 봐봐라. 졸혼? 아 미치겠다. 언니야 진짜 이혼하고 싶다 하더니 결국 졸혼을 선언했네. 졸혼을 선언했네. 뭐? 언니가 이혼하고 싶다 했다고? 네. 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지 왜 종이 한 장씩 적어놓고 나가냐고 지금. 엄마 지금 안 오냐고 전화하고 난리인데 난리. 결혼에 딱 하면 안 사돈 난리 날 텐데 어떡하지? 졸혼이 뭔지도 모를 거 아이가. 그렇죠. 큰일 났네 진짜. 천재,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응? 뭐야? 언니가 내 도대체 뭐라 하던데 왜 한 건데 왜 그러는 건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디? 아니 그러지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봐라. 마음에 있는 소리를. 솔직하게요. 그래. 진짜 솔직하게. 그래 진짜 솔직하게. 좋다. 형부 이때까지 결혼하고 6년 동안 일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활비 보탠 적 없죠. 언니가 맨날 혼자 열 빠지게 일하고 와가지고 생활비 다 내고 그리고 집에 오면 밀린 집안일 다 하고 그리고 시누이 시누이 밥까지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홀 시어머니 성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내라도 결혼 생활 질리겠다 진짜. 아니 처제 내 말 들어봐. 나도 상반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취업을 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해? 근데 그렇다고 이거 종이 1달러 하나 써놓고 가는 게 말이 되나 지금? 그니까 이건 진짜 좀 너무했다. 그리고 오빠도 노력하긴 노력했어요 진짜. 너무하기 뭐가 너무해요. 내가 언니라도 당장 집 싸가지고 나갔다. 언니가 아니라도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갔다고요. 그래 처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근데 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언니가 또 무슨 얘기 안 하더라? 말하죠. 뭐라고 다 하는데? 있죠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요? 그래 말해봐라. 좀 속시원하게 얘기 좀 해라. 속시원하게. 형부 솔직히 뭐 먹을 때 우리 언니한테 니도 한번 먹어볼래?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라면 2개를 끓여 먹는데 니 한 젓가락 할래 안 할래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맨날 먹는 거 혼자 다 호로록 국물까지 다 처먹었었고 진짜 그러니까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언니가 1년 365일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내가 라면을 안 준 거고. 아니 그래도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니 한 젓가락 할래 해도 언니가 안 먹는다 하잖아요.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한 젓가락 좀 먹으면 또 하나 더 끓여 먹으면 되지.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할수록 열받네 진짜. 잘못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맨날 입으로만 다이어트 입으로만 금연 말만 했었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기 싫어서 안 했나? 나도 그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그리고 그 저탄고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그렇지. 노력은 하지. 안 돼서 문제지. 이걸 오빠한테. 그러고 처제, 내가 40년 동안 날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즉 재배할 때부터 소화 비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소화 비만이었던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똑같이 비만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어렸을 때 뚱뚱한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뚱뚱
뚱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거 없어요. 다 의지 박약이에요. 의지 박약. 야, 근데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우리 오빠 뚱뚱해. 진짜 보기에도 뚱뚱해. 아무리 뚱뚱해도 계속 뚱뚱하다.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 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뚱뚱한 거 본인도 알아. 근데 자꾸 뚱뚱하다 하니까 기분 나쁘지, 그치? 야,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 그러지. 그럼 날씬한 사람한테 날씬하다 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지. 보이는 대로. 됐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언니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아야겠어. 진짜 내가 살쪄서 그런가? 아니면 금연을 못해서 그런가? 미치겠네. 난 답을 알겠는데. 답답해. 뭔데? 지가 얘기했잖아. 끝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이러니까 안 된다. 이러니까. 왜 둘 다 내 아이를 못 잡고 산다는데 진짜. 미안. 진짜 미치겠네 진짜.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소아 비만은 성인이 되어서 다이어트하기 어렵다. 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첫 번째 문제부터 난이도가 좀 있네요. 네. 정답이 뭘까요? 난이도가 있어도 저는 거뜬히 맞힐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번 문제 정답은 X입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어릴 때 조금 통통해도 괜찮아. 다 키가 되고 또 살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살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키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좀 통통했던 친구들이 동창회 나갔는데 어느 순간 키가 훌쩍 자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아 비만이라고 해서 커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3살 말이 있어요?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굉장히 즐겨 먹던 사람이 갑자기 어른이 됐다고 해서 막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지 막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네.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른이 돼도 다이어트를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누구 말이 누가 맞나요? 맞던 예은 씨 말이 맞습니다. 예은 씨가요? 세상에 고맙습니다. 네. 그게 보면 어릴 때 습관이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어릴 때 습관을 그대로 지속하는 경우가 70% 정도 돼요. 어른이 되어도. 그래서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좋아했던 청량음료,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이 쭉 어른이 되어도 좋아지게 되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소아 비만이 위험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어릴 때 벌써 이미 고도 비만이 되고 비만이 심해지면 여러 가지 성인병이 조기에 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40, 50대에서 나타날 생활습관병이 10대에 나타나면 그 결과가 결국은 암이 생기거나 뇌졸중이 오거나 심장이 나빠지는 그 나이가 빨라진다는 거죠. 30대 이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아 비만은 빨리빨리 치료하고 특히 학교에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릴 때부터 체중 관리를 잘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비만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찾았다. 뭐를? 뭐요? 비상금이라도 찾았어요? 아니요. 형부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을 찾았다. 난 또 뭐라고? 원인? 뭔데 그게? 내가 이래봬도 지금은 통통하게 살이 쪘지만 왕년에 PT 트레이너였다 아이가. 형부는 탄수화물 섭취 중독인 것 같아요. 탄수화물 섭취 중독. 내가? 일단 형부는 밥 먹는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원래 밥은 밥그릇에 먹어야 되는데 형부는 국그릇에다가 밥을 다 넣어가지고 그걸 다 먹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뭘 먹습니까? 빵을 계속 뜯어 먹잖아요. 형부는 그냥 차라리 빵을 그렇게 먹지 말고 제빵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빵집을 차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에헤이,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네. 빵집 차려봐요. 팔릴 게 어딨어. 자기가 다 뜯어먹고 팔 수 있는 게 없는데. 야, 내 그 정도는 아니거든. 맞을 것 같다. 근데 처제 말이 맞아. 맞아요.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 그렇지. 그래 이번에는 내 탄수화물 끊고 기필코 다이어트 성공해서 언니한테 말뿐인 남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어. 기필코. 과연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
깐죽거리지 마라. 오빠지. 야, 그래도 오빠는 한다면 하는 남자다. 그 요즘 그게 재밌어요? 그래도 기분 좀 풀고 좀 그렇게 얘기해봐요. 우리 언니한테나 전화해봐요. 아 언니 이렇게 아까부터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진짜. 아유 내가 태도 전화 안 받겠다. 오빠 왜? 지금 시간 몇 시고 지금? 저녁 시간이 지났다. 밥 안 먹나? 와 진짜 그러고 보니까 새언니 없으니까 진짜 밥 차려주는 사람이 없네. 우리 언니가 밥 해주는 사람이에요, 네? 나이가 30대 중반이면 스스로 밥을 차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는 내가 밥을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는 밥상이 차려졌길래 나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것 뿐이거든요. 두 사람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네? 맨날 우리 언니가 밥 차려주는 것만 먹고. 고만 좀 싸라, 고만 좀. 아니 왜 둘이 만나다 하면 싸우기만 하 싸우는. 그러고 내 밥 안 먹을 거다. 내 탄수화물 끊을 거다. 아 진짜 답답한 소리 하네. 적게 먹으면 되지 뭘 안 먹노 진짜. 아 안 되겠다. 내 배달 어플이라도 찾아가지고 좀 시켜 먹든지 해야 되겠다. 아 배고파 죽겠다. 네 혼자 먹어라. 형부, 탄수화물도 탄수화물 나름이에요. 빵 같은 그런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에 적이지만 그냥 우리 밥 먹을 때 탄수화물은 조금씩 먹어줘야 우리 몸에 에너지 자원이 돼서 힘이 난다고요. 힘이 나야 뭐 일을 구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노? 탄수화물에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게 어딨노? 다 똑같지. 그러고 언니 마음 돌리려면 탄수화물 끊는 수밖에 없다. 아 진짜 극하다가 요요 현상 와가지고 살이 지금보다 더 찐다니까요. 적당히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아유 진짜 말을 안 듣네. 그 자꾸 뚱뚱하다 뚱뚱하다. 왜? 저런다. 언니다 언니. 무조건 필요라 무조건. 저기라. 자기야. 자기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언니가 없으니 너무 외로워요. 제발 돌아와.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이다입니다. 장예현 씨, 김철원 씨. 네. 다이어트의 적 올까요? 있을까요? 통상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네. 맞는 것도 같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먼저 네. 얘기해요. 네, 저는 정답 O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을 한대요. 그 이유가 바로 탄수화물 중독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익숙한데 김밥이랑 라면 이렇게 같이 한 그릇을 뚝딱 먹고요. 네. 그냥 뭐 간식으로 저희가 또 뭐 빵이라던가 떡을 배고프다. 아무렇지 않게 먹잖아요. 그리고 또 고깃집 가서 고기 먹을 때 고기만 먹나요? 아니죠. 철원 씨, 된장찌개하고 밥 시키시죠? 냉면도 같이 시키죠. 저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저희 식습관이 굉장히 탄수화물을 좀 꾸준히 먹는 식습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은 씨가 말이 길어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자신이 없다는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에요. 이 탄수화물의 적, 물론 빵은 이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인 하면 또 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밥심이란 밥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X 할게요. 이번에는 누가 정답인가요? 어려운데요? 예, 맞습니다. 누가요? 누가 맞습니까? 제가 먼저. 예, 그렇군요. 우리 흔히 말할 때 3대 영양소라 이야기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네. 왜 3대 영양소겠어요? 필수 영양소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을 다이어트 적이라 말하면 네.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이고 우리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꼭 포도당이 탄수화물이 분해서 포도당이 되는 그 포도당을 이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탄수화물을 보면 뭐 단순당, 복합당 나누고 어떤 경우는 설탕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단순당일 때는 포만감을 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드시는 걸 멈춰야 되는데 이 단순당은 그 기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청량음료가 그렇고요. 아니면 믹스커피가 그렇고 그런 몇 가지 설탕, 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흡수되기 전에 잘게 부서져서 흡수됩니다. 복합당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총 하루 열량의 10%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단순당을 섭취하게 되면 필요 없어집니다. 에너지가 남아 돌겠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단순당은 빨리 흡수되어집니다. 당이 빨리 흡수되어지면 우리 몸에서 놀라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고 인슐린이 나오면 세포로 들어가서 그게 지방으로 축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좋기도 나쁘기도 한데 탄수화물 적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뭐 탄수화물이라고 다 같은 탄수화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쌀이나 잡곡처럼 복합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네. 포만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교수님, 고도 비만의 경우 운동이나 어떤 식이 조절로는 힘들잖아요, 살을 빼기. 예, 네.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고도 비만은 5kg, 10kg 정도만 빼서 될 문제가 아니라서 15kg, 20kg 빼려면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수술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네. 많은 연구에서 보면 이미 했죠. 교육을 해보고 운동을 시켜보고 적게 먹게 만들어보고 약도 먹여봐요. 약을 먹여봐도 빠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10kg 뺄 수 있는 약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수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체중을 뺄 수가 있습니다. 많게는 50kg, 적게는 30kg. 물론 몸무게가 150kg 되어지는 분들은 7, 80kg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분이 비만 대사 수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환자, 습관병 환자들, 특히 고도 비만 아니면 초고도 비만들이 수술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적게 먹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먹는 밥배와 반찬배 따로 아니면 또 과자배 따로 간식배죠. 아니면 음료수배 따로 배를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결국 따져보면 한 배입니다. 위는 한 개인데 우리 사람은 이제 여러 개가 이 배가 있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배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진짜 밥배만 남아시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비만대사 수술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보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 위소매절제술 이런 수술을 하게 되어지고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분이 위소매절제와 소장 우회술, 공장 우회술 이런 수술법 또는 루와의 위우회 수술 이런 것도 다 소장 우회 수술입니다. 이런 부분. 어떤 부분들은 수술은 아니지만 풍선 삽입하는 경우 한 6개월 정도 그 위 속에 풍선을 넣고 6개월 후에는 제거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위밴드 수술. 위밴드 수술도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이런 수술법인데 결국은 관리만 잘하면 문제는 없지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살펴보고 이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비만 대사 수술을 지방 흡입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비만 대사 수술은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미용 수술이 아닙니다. 이 각종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수술인데요. 교수님, 실제로 이 수술을 받으면 가지고 있던 질환이 좀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비만 대사 수술하는 목적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관해시킨다, 완치라는 개념은 없고요. 굉장히 약을 안 쓸 정도로 좋아지게 한다 이런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 보면 우리 고도 비만 있는 환자들에서 당뇨병,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이 수술하고 1년 후 보면 약 당뇨병 60% 정도, 고혈압은 50% 정도, 이상 지질 혈증은 80% 정도가 호전되어지는 거죠. 당뇨병 환자는 사실 그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약을 안 먹게 되어지고 혈압약 마찬가지, 이상질 혈증도 마찬가지. 인슐린을 쓰던 사람은 먹는 약으로 교체되어지거나 아니면 약을 안 먹게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걸 당뇨 환자에서 비교해보면 약과 비교하면 14배 정도 관해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보면 저희들 병원에서 했는 케이스 보면 예전에 했는 케이스인데 이런 환자들이 6개월 후에 100kg에 왔다가 6개월 후에 72kg로 되어지고 사진에서 보면 복부 내장 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 이런 소견들을 보여주고 이분들은 이제 위소매 절제 수술을 했고 대사증후도 좋아지고 내당 장애도 좋아졌습니다. 또 여기 사진에 보면 요 색깔이 붉게 보이는 부분은 근육이고요. 파랗게 보이는 부분은 뼈고
노랗게 보이는 부분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60, 체질량 지수 55, 초고도 비만을 기준으로 35로 잡을 때 40 이상 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술을 적응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교수님,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실까요? 네. 그 단순 체중 감량도 그렇지만 비만 대사 수술은 굉장히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의사들이 참여합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영양사, 코디네이터 분들이 참여해서 그 환자 한 분을 두고 수십 명의 의료진이 관심을 두고 관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되고 1년, 2년 지속적으로 관리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료진들과 소통을 위해서 우리 코디네이터를 꼭 그 병원에 두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술 전도 중요하죠. 수술 후에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이 다다, 끝이다 생각하고 수술 후에 하고 난 다음에 안 오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접촉해서 병원에 방문하셔갖고 다시 교육받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희 병원에서 이름을 리본 클래스라 그렇게 했는데 월 1회로 3월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인생을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고 결혼을 했을 때 아기를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 수술을 통해서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비만은 당뇨병과 고혈압 그리고 골관절염 등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키는 만큼 꼭 체중 조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 오늘 알려드린 이 비만 대사 수술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병원 가정의학과 서영성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